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심화반 친구들, 정말 얼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시험 끝나고 못 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뭐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겠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화반은요,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단어 시험은 다음 주부터 볼게요. 단어 시험은 다음 주부터 볼 거고, 그리고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수마쿰나우대 어법 매뉴얼이라는 문법 책이요, 이미 구강까지 대명사까지 다 진행이 됐죠. 위에 영상 보면은 뭐 1강부터 9강까지 영상이 다 있을 겁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찾아서 더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게 챕터 10의 이제 관계대명사부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수업이 조금 엽기적인 형태가 될 건데요, 칠판에 써놓은 내용이 이제 관계대명사의 요약본입니다. 이거를 노트에다가 여시던지 아니면은 104페이지 정도의 이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요. 여기다가 쓰시던지 노트에다 쓰시던지, 일단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선생님이 비킬 테니까 노트에다가 이 내용을 다 쓴 후에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추고 노트에다가 먼저 다 써주세요. 이 내용 다 알고 있으면 좋죠. 자, 다 되셨나요? 선생님 너무 빨리 오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했잖아. 영상 멈추고 쓰라고요. 영상 멈춰놓고 다 쓰셨다라는 게, 자, 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수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한 설명은 아닐 거고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고등학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모든 문법을 총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일단은 관계대명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관계대명사 절의 형태로 쓰인다라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절, 즉 관계대명사하고 뒤에 불완전한 형태의 절이 함께 모여서 덩어리를 이뤄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절은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역할. 형용사라는 게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나요? 없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즉 부연 설명만 해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차를 샀다. 나는 차를 샀다고. 근데 그렇게도 끝나도 되죠? 나는 차를 샀어.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싶어 했던 차를 샀다 라고 하면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차를 꾸며주게 되는데, 그렇게 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차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쓰일 때는요, 이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명사보다 뒤쪽에서 관계대명사가 붙으면서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 이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게 된다라는 형태 다 아실 겁니다. 이거 굳이 말을 안 할게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나후, 사물이면 위치,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말 안 한다면서 말 다 해버렸네. 자, 이렇게 되고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요렇게 불완전한 절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도 조금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해석은 뭐를 하는인데, 여기 동사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하는으로 바꿔주긴 하는데요, 만약에 주어가 없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목적어를 하는 명사, 목적어가 없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인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전치사는 해석을 조금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불완전하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게 없거나 이렇게 불완전한 형태로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변형이 된 형태이긴 한데, 명사 다음에 갑자기 그냥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물론 학교 시험 문제에서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맞게 쓰세요라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죠. 근데 독해 같은 거 할 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쫄지 마시고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이렇게 쓸 텐데 어려운 예시는 아니죠? She is the girl that I like so much. 그러면 she is the girl. 저 여자가 그녀가 여자입니다. 무슨 여자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영도씨는 온도입니다. 무슨 온도냐면 which water gets into ice at. 그러면 영도가 온도래요. 그 온도인데 뭐냐면 무슨 온도냐면 물이 아이스로 변하는 그 에서, 그쵸? 그거에서 변하는 그런 온도이다. 자, 해석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선행사와 이 불완전한 절의 비밀을 아셔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고등학생이면 선행사와 이 불완전한 절의 비밀, 그게 뭐냐면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선행사를 집어넣었을 때 얘네끼리 문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다시 선행사를, 즉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이 불완전한 절에 이 없었던 부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어넣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he is the girl, 그녀가 여성이야. that I like so much,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렇게 해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 안에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집어넣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맞춰보셔야 돼요. 어떻게 맞춰보냐면 이대로 맞춰봐야 돼요. I like the girl so much. 나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 굉장히. 여기 원래 목적어가 있었던 애가 선행사로 나가고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부여설명 해주고 있구나. 이 선행사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문장대로 해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관계대명사 쓴다라는 그 내용이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문법 사항이요. 다시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템퍼레처, 온도다. 영도가 온도다.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행사인 템퍼레처를요 어디다가 집어넣어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있었던 애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그리고 해석을 또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템퍼레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water gets into the ice at the temperature, 이렇게요. 그러니까 물은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 온도에서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t the temperature 이렇게 놓고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 그 목적어가 선행사로 지금 나가져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거를 물어본 적 있어요. 되게 소중한 질문이었고요. 좋은 질문이고 많이들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혹시 이거 아십니까? 자, 만약에 관계대명사 절에서 맨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져 있다면 이 전치사가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앞쪽인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at which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영도시 is the temperature at which water gets into ice. 끝. 이렇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는 when이나 where, why 이런 걸로 그냥 아무 때나 바꿨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which가 무조건 관계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관계부사라는 것은 물론 오늘 수업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선행사를 그 뒷문장에서 장소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관계부사라 함은 그 앞에 쓰인 선행사를 이 뒷문장에 어떤 이 내용이 일어난 장소나 시간으로 볼 때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at is a car. 저게 자동차다. which 무슨 자동차냐면 I wrote a letter in. 내가 그 안에서 편지를 썼던. 되셨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작업도 해보면 좋습니다. 선행사가 the car인데 이거를요, the car을 요 뒤에다가 갖다 놓고 또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 차 안에서 내가 편지를 썼다고? 아, 그러니까 저 자동차가 내가 편지를 썼던 그 장소처럼 보고 있는 거구나. 저 차를 장소처럼 보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절 맨 끝에 있는 이 전치사는요,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in which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in which는요, 저게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편지를 썼던, 저기가 자동차야. 나 어제 그 자동차 안에서 편지를 쓴 적 있는데, 그 자동차를 나타내는 거죠. 즉 그 자동차를, 그 선행사를 이 행위가 일어났던 장소로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런 때에는 in which를 where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해요. 관계부사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하다.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There is a car. 또 똑같아. There is a car. 저기 자동차야. Which I am interested in.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이런 말은 내가 관심이 있는 이런 뜻이죠. 내가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쓰인 이 전치사가 이 앞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긴 해요. 이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같은 거냐고. 저게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가진. 이상한 찐따 같잖아요. 해석이 찐따 같죠. 완전 슈퍼 찐따. 그래서 저게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글쩍글쩍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상하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 얘를 장소로 볼 수 없잖아요. 저게 자동차입니다. in which I am interested. 내가 관심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in을 그냥 앞에다가 갖다 쓴 거죠. 이런 때에는 얘를 where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가볼까요? 이거요, 이걸 at which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영도가 온도입니다. at which 물이 얼음으로 바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템퍼레처를 뒤로 한번 빼보라고도 말씀드렸죠. 물은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 온도에서, 그 온도가 이제 0도인데 그 0도에서 물이 얼음으로 바뀝니다. 그 온도에서, 그렇죠. 그 지점에서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at을요, at which로 썼을 때 이 at which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where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ere로요. 이거 조금 너무 어려웠다. 이게 왜 where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거 관계부사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얘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다시 이제 정리는 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야겠죠.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절에 그 요소에 집어넣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넣어서 말이 됐을 때 여기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리고요, 또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요, 여기 노란 색깔로 써져 있는 거. 관계대명사절 안에 전치사가 있을 때 그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해석하지 마죠. 자, 이 앞으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저것이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편지를 썼던, 지금 해석해드렸죠? 전치사 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옮겼을 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무조건 관계부사로 바뀌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There is a car which I talked about.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게 자동차야. 내가 그 차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about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옮겨 쓸 수도 있겠죠, about which. 그럼
그럼 이거 이대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관계부사로 바꿀 겁니까? about which를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이 자동차입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얘기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무조건 관계부사는 아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요. 이게 우리 책에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문제에서는 나오고요. 또 이제 고등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인댓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댓. 인댓. 내가 인댓을 왜 알려주게? 인댓이 얼마나 무서운 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댓이요? 왜? in which라는 게 있잖아. in which. 그러면은 in that 쓸래, in which 쓸래 이런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내가 이따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전치사 뒤에는 또 that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that 못 씁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또 알죠. 이렇게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당겨놨을 때에는 얘를 that으로 못 쓴다라는 거. 뭐 여기에 또 선생님이 써놓은 것 같은데 어딘가에선가. 어디다 써놨지? 안 썼나? 안 썼나? 여기다 썼구나. 여기요. 전치사 다음에는 또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그쵸, 보이시죠? 근데 인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말한 거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인댓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인댓은요, 관계대명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뜻은 뭐냐면 뭐뭐라는 점에서이고요. 접속사이다 보니까 접속사는 뒤에 어지간하면 완전한 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댓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로서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에이프스들은요, 유인원, 거대한 원숭이들, 오랑우탄, 침팬지, 그리고 인간들은 are the same, 똑같습니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they both use fingers, 그 둘 다 손가락을 사용한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똑같습니다. 자, in that 아셨죠?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무턱대고 in which로 써버리면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제 장소를 잡는 거잖아요. 그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in which를 쓸 수 없는 거고, in that이 여기서는 옳겠다 해석을 해봐도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문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제 풀다 보면 한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원형만 가능한 패턴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who나 whom, which 얘는 원형이고 that을 쓴다라는 것은 대체형인 거잖아요. 이렇게 대체형인 that은 못 쓰고 원형으로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때인지 아세요? 이런 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사가 나오고 이렇게 컴마가 찍혀 있은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컴마가 찍힌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는 that을 못 쓰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긴 하죠.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대명사절 뒤쪽에 있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도요, 관계대명사를 쓸 때 that을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이런 것을 in which가 맞지 in that으로 쓰면 안 된다. in that은 접속사다 뭐뭐라는 점에서 뒤에도 좀 완전한 절이 돼야 되잖아요. 되셨죠? 자, 이 두 개의 패턴이 있고요. that을 쓰면 안 되는 패턴 이 두 개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원형만 쓸 때도 있지만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that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that만 써야 되는 경우, 이게 문법책에서는 항상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선생님이 수원 지역에서 내신 문제에서 이게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한 문제밖에 없는 어법 문제인데 그 수능 어법에서도 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번 나오게 될까 궁금하긴 하네요. 자, 무조건 that만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섣불리 which로 쓰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which나 who로 쓰면 망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어떤 때 그러냐면 여기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을 같이 나타낼 때, 그럼 뭐 반인 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쪽은 말이고 위쪽은 사람이고요. 켄타우로스인가 뭔가 개 같은 거요? 아니면 뭐 인어공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동물을 들고 갈 수 있잖아. 그 둘을 같이 묶을 때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이 둘을 같이 묶을 때 that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선행사가 무슨 everything 아니면 something, no one, anyone, everybody, nobody 이렇게 body자로 혹은 원자로 띵자로 되어져 있을 때도 that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불구하고 선행사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일 때에도 이 명사를 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꾸며주는 말이 앞에 나올 수가 있죠. 이 꾸며주는 말이 더 자르는 the only, the same, the very, 더 서수, 더 최상급 혹은 every나 no나 all 같은 말이 이 명사 앞쪽에 나와 있을 때도 무조건 that을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 지금 노란 색깔로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 이 표현만 모를까봐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the very 명사가 뭔지 알아요? 바로 그 명사라는 강조인 거죠. 바로 그 명사요.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는 사람 없을까? 영어에서요 무조건요 only나 same이나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앞에다 더 쓰셔야 돼요. 더라는 말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요? 더는 뭡니까? 특정한 것을 말해줄 때 쓰는 거잖아요. 영어에서. 그쵸? the only 세상에 유일한 거라고. 그러니까 더를 쓰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그거. 더 very는 좀 관용 표현이고요. 더 서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도 특정한 거죠. 그냥 저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일어나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상급도 더를 쓰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선행사 앞에 나와줘서 선행사를 꾸미면 무조건 대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어려워하는 이 구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구분이요. 구분. 자,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가 불완전한 절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관계 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은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해석은 뭐를 하는 이렇게 니은처럼 끝내죠. 정말 형용사처럼. 그래서 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넌 형용사야.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what이라고 알아요? what절은요. what하고 불완전한 절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해석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것으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을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이 what절 자체가 명사예요. 이 what절 자체가 명사입니다. 이 what절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 know 나는 압니다. 그냥 목적어 나올 차례죠. 목적어는 명사인데 I know what you did last week. 나는 압니다. 무엇을 네가 지난주에 했는지를 압니다. 됐죠? 그래서 얘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명사이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얘 자체가 명사인데 어떻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또 꾸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what절은요 특징이 뭐냐? 앞에 명사가 없다. 아니 관계대명사절은 당연히 얘가 형용사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근데 what절은요 그 자체가 명사이다 보니까는 그 앞에 명사가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전치사가 있거나 전치사 뒤에 what을 쓰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다음에 what절을 쓰거나 이런 형태로 문장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앞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야. 그럼 접속사 that을 쓰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한다. 뭐가 뭐뭐라고 혹은 뭐가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나는 안다. 정한이가 똑똑하다라는 것을 I know that 정한 is smart 이런 식으로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면은 이 명사절 접속사인 that을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사실 1번, 2번, 3번은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넘어가는 입장이라면 혹은 이제 심화반이라면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4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 있어요. 되게 무시무시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명사가 나옵니다. 선행사죠. 관계대명사절 뒤에 있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당긴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뒤에 완전한 절이 남습니다. 뭔 소리냐면 여기도 썼죠. 선행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 패턴 한번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나오고 전치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거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놨으니까 불완전한 절이죠. 그러면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전치사를요 관계대명사보다 앞쪽으로 당길 수 있다 그랬죠.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나갔어. 그럼 얘는 여기에서 완전한 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원래는요 이 전치사를 뒤로 원래 위치로 돌리게 되면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완전한 절인 건데, 이 뒤에 있어야 될 전치사를 관계대명사보다 앞쪽으로 당겨놨을 때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완전한 절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라는 것도 좀 엽기적인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무조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사 뒤에도 완전한 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얘를 만약에 관계부사로 바꿨다라고 쳐도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예시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This is the car in which I wrote the letter.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랬다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I talk 때는요 이거 완전한 절 되는 거예요? 이 형식으로 완전한 절이에요, 여러분들. I talk, 나는 말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치사 뒤에 대절 불가합니다. 전치사 뒤에 대절 불가해요. 이건 책에 나오나? 책에 나오나? 자, 책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암기.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대시 안 되는구나. 전치사 뒤에는요 이 접속사 대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일 때에도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건 접속사건, 즉 그러면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건 완전한 절이 오건 어쨌거나 대신요 전치사 뒤에는 오지 않아요. 아셨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 예외가 뭡니까? 그 다음 완전죠. 얘는 예외. 그러니까 암기를 다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 되게 중요해요. 이거 문제 나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누군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대시 불가능하다면 대 말고 뭐가 나와요? 뭐 전치사에서 끝나진 않잖아요. 좋은 말이지. 뭐가 나오냐면 왓절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조금 있는데 의문사절 나올 수 있어요. 의문사절. 그리고 whether 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듣나?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려나? 2학년들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원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그럼 명사절이 어떤 게 있으니까? 대절. 근데 대절은 안 된대. if, whether절, 의문사절, what절, 얘네가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대절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절인 의문사절, whether절, 그리고 what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what절은 여기 지금 나와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중요해요. 전치사 뒤에는 대시 불가능하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 거냐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두 개 중에서 골라. 대스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그러면 윤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는 대스 못 쓴다고 했으니까 what을 고르면 되겠네. 그러면 100% 정답이에요. 아니면은 대스를 쓸래, 아니면은 의문사가 막 나와져 있을 겁니다. 전치사 뒤에 대스 쓸 거냐, 의문사 쓸 거냐.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대스 못 쓴다 그랬지, 의문사 고르면 되겠구나. 그러면 무조건 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얍삽한 건 뭐라고요? 인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면서 대시 나오면 뭐뭐라는 점에서 인 접속사가 될 수도 있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동격의 대시는요, 수일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술형으로요. 그러니까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격의 대시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우선은요, 동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격의 대시잖아요. 그럼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일하다라는 말이 동격이에요. 동격은 다시 그냥 동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동일. 되셨죠? 자, 이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격의 대시 나오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옵니다. 뭔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하고 좀 다르죠. 어떤 게 달라요? 뒤에 완전한 절이라는 게 다르죠. 그리고요, 명사가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명사일 때 동격의 대시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 이 추상적인 명사는 이 명사 자체로 뭔지 설명을 더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 루머는 소식, 뉴스도 소식, 빌리프는 믿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은 펜을 가지고 있지, 봐라. 이러면 아, 저 인간이 이런 빨간 펜을 가지고 있구나, 분필을 가지고 있구나 딱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래 갑자기. 야, 선생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안녕. 그러면 무슨 믿음인지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that을 쓰고 뭐가 뭐뭐라는 믿음, 뭐가 뭐뭐라는 증거, 뭐가 뭐뭐라는 사실. 그래서 추상명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를 쓴 다음에는 대부분 그게 뭔지에 대해서 동격의 that을 걸고 완전한 절을 씀으로써 뭐뭐라는 이 명사를 뒤에 갖다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 동격의 that은요, 이 독립적인 애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략하셔도 안 돼요. 원래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동격의 that은요, 생략도 안 되고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학교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추상명사 이 중에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쓰고 뒤에 완전한 줄로 해놓겠죠. 그러면 이제 밑줄을 하나 쓱 그어놓고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바르게 고치고 이유를 쓰세요 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친구들은요, 앞에 팩트는 추상명사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닌 동격의 that을 쓰는 것임 이러면서 위치를 that으로 동격 that으로 고치고 맞았겠죠.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해요. 암기만 하면 이제 that으로 바꿨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를 못 쓰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아, 이 계속적 용법 거지 같은 건데, 계속적 용법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선행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전에 이 컴마 찍혀 있는 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 맞아요. 컴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쉬는 거죠.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I know a girl who likes shopping, 컴마가 없이 쓰였어. I know a girl who likes shopping 이러면 나는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를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컴마가 있으면 I know a girl, who likes shopping. 만약에 이렇게 쓰면 나는 여자를 압니다. 한테 보시고 그리고 그녀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컴마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적으로는. 근데 문법적으로는 컴마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컴마가 있은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원형만 써야 된다. that을 못 쓴다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컴마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컴마 위치요. 컴마 위치. 이 컴마 위치는요,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데 컴마 위치는요,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명사가 들어가져 있는 문장 자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컴마 위치가 이 선행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명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선행사에 맞춰서 여기 동사를 수일치를 하시면 돼요. 수일고라고 쓸 뻔했어. 자, 근데 만약에 그 문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문장을 받는 거면 이 한 문장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는 단수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선행사를 받을 때는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을 받는 거다 그러면은 단수 동사를 여기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컴마 위치가 이 선행사를 받는 건지 이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받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뒤에 읽어보시면 돼요.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떡하지? 예시를 안 들게요. 예시를 안 들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죠. 생략을 할 수 있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나와. 그러면 얘 생략을 할 수 있죠. 이 두 단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이 두 개를 생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략을 했을 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남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문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겼을 때에는 ing나 pp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는 중인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 관계대명사 비동사 있을 때에도 해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I like the car which is parked over there. 나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무슨 자동차예요? Which is parked over there. 저기에 주차되어져 있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해도 I like the car parked over there. 나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저기에 주차되어져 있는. 해석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뭔 차이예요?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절의 형태로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고, 얘네를 빼고 그냥 pp나 ing를 붙여갖고 뭐뭐 하는 중인 명사, 뭐뭐 되어진 명사라면 구의 형태의 형용사로 선행사를 꾸며준다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기에다가 써드렸었고요. 자, 이제 대망의 별 2개 마지막이 왔습니다. 아, 오래 달렸다. 기지개를 좀 펴시고, 여러분 기지개를 펴시고, 자, 중요한 관계대명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중학교 때에도 관계대명사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될 때 이걸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이름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긴 한데 나름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옹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해야 되는데, 자, 관계대명사 한 단어는요, 관계대명사 한 단어잖아. which, who, whom 이런 건 한 단어잖아요. 얘는요, 사실 접속사와 대명사 이 두 단어의 역할을 한 단어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역할을 한 단어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볼게요. I know a girl who likes shopping. 나는 여자를 압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쓰여져 있잖아요. 얘를요, 뭘로 바꾸는 것도 무방하다고요? 접속사인 and로 바꿨어. 나는 여자를 압니다. 그리고 and who 쓰시면 안 되겠죠? and she likes shopping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냐? 나는 여자를 압니다. and 접속사를 썼다라고 하면 새롭게 문장을 절을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주어로 자꾸 쓰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응용을 해서 이거를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의 말, 오브, 된 혹은 관계대명사. 일부의 말, 오브, 된 혹은 관계대명사. 일부의 말, 이런 말 있잖아요. some of, most of, all of, none of, each of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더 입에 맞습니까? some of them이 맞아요? some of whom 혹은 some of which 이게 입에 맞나요? some of them이 더 적절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요? some of whom이 적절할 수 some of them 그쵸? 이 them자 쓰는 게 더 맞아 보이죠, 여러분들? 예시 한번 볼게요. There are people in the room.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 안에. And some of them are my friends. 방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몇몇은 내 친구들입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또 역시 이게 가능하다고. 접속사하고 대명사 쓴 거잖아요. 여기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쓴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 접속사와 대명사를 무슨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관계대명사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대명사 쓰려면 접속사도 지우고 대명사도 지우고요. 관계대명사 하나의 말로 써주겠죠. 그래서 some of whom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there are people in the room, some of whom are my friends. 방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some of whom 그들 중에 몇몇은 내 친구들인 그러한 사람들이 방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whom을 써놨어. 관계대명사를 써놨어. 근데 여기에 접속사가 있으면 틀리겠죠. 그쵸?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또 접속사를 또 쓰면 안 되겠죠? 왜요? 관계대명사가 이미 그 안에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접속사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거니까요. 되셨죠? 아니면 여기 대명사를 써놨는데 또 접속사가 없어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0분 정도 영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만 이거 한번 해보자. 사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를 할 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할 건 아는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너무 힘들면은 댓글로 답을 좀 달아주세요. 이게 너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칠판 수업만 하고 그냥 문제 풀면 안 되나요? 이것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요? 근데 오늘은 준비는 한번 해봤으니까 준비한 대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좀 볼게요. 선생님 이거 지울 겁니다, 여러분들. 아하, 관계대명사. 요것만 알면 너무 좋다. 자, 야, 이건 책 내용, 책의 내용. 책. 자, 왜냐면 책의 내용을 띄웠죠. 왜 그랬냐면 지금 선생님이 요약만 해준 거잖아요. 요약만 했는데 예시가 없기 때문에 예시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또 예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시를 책에서 좀 보기 위해서 요거를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이거는 페이지가 책 페이지가 105페이지예요. 105페이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105페이지 봐주세요. 105페이지에 이 타동사의 목적어인데 선생님이 아까 그 행위 좀 해달라 그랬어. 아까 요구했던 행위가 있죠, 여러분들. 자, many products which we use to make our products more convenient contain chemicals. 좋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문장에서 주어는 예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상품들은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인데 무슨 상품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상품들은 화학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알 텐데요. 요거 해보라 그랬지. 뭡니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의 원래 위치에다 갖다 넣어라 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 갖다 넣으라고 메뉴 프로덕트를 갖다 넣고 보시라고요. 갖다 놓고 그 관계대명사 문장만 읽어보시라고. 우리는 사용합니다 많은 상품들을 뭐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상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자체가 말이 되잖아요. 그쵸? 느껴지죠? 그러면 목적어로 원래 쓰였던 그 명사가 선행사로 지금 나가져 있는 거고 그걸 관계대명사 절을 이용을 해서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영도씨 the temperature which water changes to the ice at 이렇게 끝나고 여기에서도 이 temperature라는 선행사로 나가져 있는 곳을 이 관계대명사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 문장을 해석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나 수익격 관계대명사 안 했나? 설명하다가 끝났나? 망했다. 썼던 거 같은데? 설명 안 하고서 끝냈나? 아이고야. 설명 안 했나 보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whose 쓸래 아니면은 which 쓸래 아니면 that 쓸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쓰시면 됩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시면 되는데요. 선행사의 여기가 선행사일 거 아닙니까? 선행사의 명사가 혹은 명사를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겠죠. 뭐뭐 하는 혹은 뭐뭐인.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new word. 이것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열나 어려운 이해하기에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되게 어려운 되셨죠? 그래서 그 뭐의 뭐가 뭐뭐인 이렇게 해석이 될 때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것은 새로운 단어이다. 그 단어의 의미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되셨죠? 자, 그리고요 뒤로 좀 가보시면 여기 107페이지. 이거 만약에 영상 넘어간 애들은 여기서 큰일 났다. 몇 명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냥 아까 이걸로 넘어오기 전에 영상 꺼버렸을 것 같은데, 자, 삽입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삽입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삽입절. 이거 중요해요. 삽입절 되게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로도 이 삽입절이 만약에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면 거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삽입절의 존재를 모르면 맞추기가 힘듭니다. 삽입절이라는 것은요, 그냥 다짜고짜 주어가 생각하기에 라는 없어도 되는 누가 생각하기에 라는 이 없어도 되는 이 절이 그냥 문장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져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She is pretty. 그냥 예쁘다. 이게 말이 되잖아. 근데 막 아무렇게 자 이런 말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She, I think, is pretty. 자 이렇게 했다라고 보세요. 그럼 이해는 되죠? 그녀는 내가 생각하기에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에 그 다짜고짜 없어도 되는 애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져 있으면 얘는 삽입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선생님 얘가 삽입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보면 삽입절은 항상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주어가 생각한다 라는 꼴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어가 생각한다 라는 꼴로 그냥 갑자기 갑툭튀 훅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되게 많죠. 여기서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삽입절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확신하기에, 아니면 또 assume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assume. 내가 가정하기에 이런 게 이렇게 갑자기 훅 튀어나오게 되면 삽입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절은요 없어도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보시면 돼요. 지우면 원래의 문장 형태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은데요. 맞지 안 어렵지. 근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뒤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삽입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얘를 이렇게 그냥 원래 없는 애잖아. 지우잖아.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I was deceived. 나는 속여졌습니다. 내 친구에 의해. 어떤 친구냐면 who would help me.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친구에 의해 나는 속여졌습니다. 들으셨죠? 원래 해석은 이건데 이게 삽입절인지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고요. 나는 속여졌습니다. 친구에 의해 내가 생각했던. 즉, 선생님 후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내가 생각했던 혹은 내가 믿었던 친구에 의해 나는 속여졌습니다. 그러면은 후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음표 막 뜬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삽입절이 주어가 생각한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를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시가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이 삽입절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삽입절인지 판단이 좀 잘 안 되실 텐데 삽입절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도 삽입절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삽입절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삽입절이 나올 때마다 이 주어가 생각하기에 라는 삽입절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괄호를 묶어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거 삽입절이야 라는 것을 앞으로는 매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삽입절이 나와도 선생님이 그냥 괄호를 묶고 설명도 안 합니다. 왜? 문제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요. 근데 2학년 특히 3학년은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다음에 삽입절의 문제가 고3 때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해봤더니 좀 자세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뭐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불완전하다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런 것들이 최상급 서수 등이 쓰이게 되면 that을 무조건 써야 된다. 접속사 that은요 주어 동사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that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아니라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되면 주어는 한다. 주어가 동사 목적어라는 것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접속사의 대시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외에 책에 나오지 않는 것도 여러 개의 설명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맞기는요. 그 다음에 what도 보면은 what은 그냥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또 명사가 없죠. 얘는요.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What he wants to have,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다. 이 앞에 명사를 또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you must choose, 당신은 선택해야 됩니다. What is necessary for your research, 너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너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Don't feel humble about, 전치사 뒤에 또 what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전치사 뒤에 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전치사 다음에 뭐 쓰면 안 된다 그랬지? that을 어떤 식으로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물론 in that은 예외지만 그 외의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that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창피해하지 마라. 초라하게 느끼지 마라. 뭐에 대해서 what you do now,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초라하게 창피하게 느끼지 말아라 라고 나오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My teacher recommended a book, 선생님이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뭐 콤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한테 보시고, 그런데 그것의 이름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하고 있죠. 관계대명사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쓰면서 쓰는 위치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잡을 수 있고 앞에 있는 문장을 선행사로 잡을 수도 있다인데, 여기서는요 앞에 문장을 선행사로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바다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많은 물고기들의 죽음을 이끈다 라는 문장을 받은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생략이면 너무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 일부의 말 다음에 오브, whom을 쓸 거냐 them을 쓸 거냐, 이거는 이제 접속사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는 거였죠.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 앞에 접속사가 있었다, 그러면 all of them 같은 걸 쓰는 거였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구나. 자, his parents, 그 둘의 부모들. 근데 어떤 부모들이냐면 두 분 다 내가 존경하는 will visit me tomorrow, 내일 나를 방문할 거다. 여기서 both of whom, 선생님 both of whom보다 both of them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both of them이 더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은데요? both of them도 있다고. 근데 them이 대명사니까 이 them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넣어줘야 된다고요. and both of them을 쓰거나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하나의 말로 관계대명사로 쓰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였죠. 이거요, most of which를요 and 쓰시고 them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겠다. 되셨죠? 자, 이 정도면 빨리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했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숙제는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문법 시간이 이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문법이 마지막일 거예요, 여러분들. 고3 때 되면 문법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노트에다가 아까 내용을 다 쓴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잘 하시고요. 이걸 노트에다가 또 옮겨 쓰는 행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노트 한번 쓴 걸로 충분할 것 같고, 문제 푸셔야 되죠. 문제는요 어디야? 관계부사가 어디부터 시작되지? 관계부사가 124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24페이지 전까지, 123페이지까지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챕터 10부터 해서 123페이지까지 다 풀고 이제 내일 사진 찍어서 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문법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이제 독해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